산업 현장에서 사람과 협업이 가능한 이른바 협동 로봇이 빠르게 보급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들 상장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임 기자, 이 협동 로봇 시장이 연평균 20%씩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협동 로봇이 정확히 어떤 개념입니까? 네, 협동 로봇은 쉽게 얘기하면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는 로봇을 말합니다.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과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요. 산업용 로봇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산업용 로봇은 독립된 공간에 이 안전 펜스를 설치하고 단독으로 작동한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산업용 로봇인가요? 아니요, 지금 나오는 거는 협동 로봇이고요. 이 협동 로봇 같은 경우 이게 크기가 작고 이처럼 설치가 쉽습니다. 이 산업용 로봇이 아무래도 소품종 대량 생산 중심의 대기업 제조 환경이 좀 더 적합하다면 협동 로봇 같은 경우에는 다품종 소량 생산 중심의 이 중소기업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커피를 타주는 로봇이라든지 안내 로봇 같은 거는 최근에 좀 종종 보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좀 더 고난이도 업무까지도 할 수 있다고요? 네네. 제가 이번에 협동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이 피자 전문점에 한번 다녀왔는데요.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1인 피자 전문점인데요. 직원이 물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자동화된 모습입니다. 손님들이 이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면 직원이 피자 도우 위에 토핑을 뿌립니다. 그리고 이 컨베이어 벨트 같은 기계에 집어넣고 이제 구워지는데요. 이동이 끝나면 이제 잘라주기도 하고요. 또 센서를 통해서 어떤 종류의 피자인지 인식을 해서요. 저 빨간 로봇 팔이 위에 있는데 이 피자에 맞게 소스와 파우더를 뿌려줍니다. 사람이 거의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고요. 로봇이 직원을 도와주고 또 업무 효율성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붓고 잘라주고 드릴 해주는 동안 다른 일, 예를 들어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다른 피자를 제조한다거나 혹은 야채 손질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을 대체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손이 덜 가고 3명 쓸 거 사람 2명만 써도 되고 그럴 것 같긴 한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협동 로봇, 저기 사용된 로봇의 가격을 한번 봤더니요. 저런 협동 로봇의 경우에는 임대를 해서 쓸 수도 있지만 한 번에 구입할 경우 가격이 한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유지 보수비가 필요하겠지만 로봇은 또 하루 종일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저임금이 또 10,000원 내외인 걸 감안하면은 1년에 어떤 인건비 정도는 1년 정도면 뽑아낼 수 있다. 2천만 원에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당 업체에서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약 0.8인분 정도의 업무량을 수행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인건비 절감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사람 연봉보다도 낮은 값에 구매를 할 수 있다. 사람인 저로서는 상당히 위협적인 소식이 아닌가 싶은데 피자도 만들고 또 어떤 일을 또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번에 또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다양한 곳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카페에서도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영상을 보시면은 에스프레소 머신 이 추출기에 이제 직접 이 커피를 추출하고 얼음도 따르고요. 또 이제 이런 에스프레소 머신 말고 핸드드립 커피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렇게 가능하군요. 또 이런 데 말고도 이 치킨 매장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반죽도 하고 이 치킨을 튀기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기름이 뜨겁다 보니까 좀 더 활용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고 또 맥주도 따르고요. 이 맥주뿐만 아니고 아이스크림도 또 이제 받아주기도 하고 또 국수도 만드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렇게 국수를 삶아서 이제 국물을 뿌려서 하나의 완전한 국수를 만들어주는 로봇도 있습니다. 이 공장은 기본이고요. 물류센터나 건설 현장, 조선소 등에서도 활용되고 있고요. 병원에서는 수술 보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로봇이 못하는 게 더 찾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좀 생각을 해보죠. 협동 로봇이 필요로 하는 그 기술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이번에 이 협동 로봇을 만들고 있는 아까 그 피자집에서도 활용된 그 로봇을 만든 기업을 한번 다녀왔는데요. 이 뉴루메카를 다녀왔습니다. 협동 로봇은 여러 개의 관절을 통해서 이 다양한 각도로 또 자유롭게 또 미세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얼마나 미세한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고요. 또 속도라든지 들 수 있는 무게 등도 이 기술력입니다.
또 이 로봇을 얼마나 의도대로 잘 가르칠 수 있느냐도 중요한데요. 협동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수행하고 싶은 작업 의도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 프로그래밍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직접 잡고 밀거나 당기는 동작을 통해 기억시키기도 합니다. 또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 안전입니다. 네. 이 안전에 대한 부분인데 직접 로봇을 만져보고 부딪혀 봤더니 이 살짝 미는 수준의 충격이 있으면 바로 동작을 멈췄습니다. 네. 이 멈추는 강도나 또 멈춰 있는 시간 등도 작업에 따라 조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협동 로봇이 단순 반복 작업이나 그리고 위험한 그런 작업 환경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업자의 그런 안전을 보장해 주고요. 또한 작업자가 좀 더 고도의 작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네, 협동 로봇 기업 중에 이미 상장돼 있는 기업들도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상장이긴 하지만 이제 국내에서 대표적으로는 대기업 아무리 계열사다 보니까 이 두산 로보틱스가 이제 유명하고요. 네. 코스닥 기업으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또 푸른 기술 등이 있습니다. 예. 제가 이번에 다녀온 유로메카의 경우도 마침 지난주에 코스닥 상장 예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연내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현대 로보텐과의 협업 소식 등으로 지난 3개월 동안 주가가 무려 60% 오르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약도 상당히 기대가 되네요. IT바이오부 임동진 기자였습니다.